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한약방 정호김 전 의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안 대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오늘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뭐 또 SNS에 글을 썼어요. 뭐라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십시오. 라고 해서 뭔가 중재하는 듯한 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데 진짜 내일 제명안 처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소식통이죠.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내일 제명할 걸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그 장동혁 대표보다요. 네. 최고위원들 지도부의 그 의견이 확고합니다. 김재원, 또 이게 그 김민수 이런 분들이 거다가 이제 그 조광안 이런 분들이 뭐 제명이 불가피하다 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물론 확고하고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 측이 네. 오히려 이게 그 제명의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계속 이게 더 강대 강으로 충돌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당무감사위원회 고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10일간의 재심 기한도 재심을 안 하고요. 그리고 장애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뭐라 했냐면 이게 그 김종혁 그 탈당 권유에 대해서 뭐 나치식 독재다. 뭐 북한의 뭐 수령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막말로 이게 그냥 계속 자극을 했잖아요. 오히려 저는 제명의 정당성을 한동훈 측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아마 내일 제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그래도 양쪽 다 약간 화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게 그 한동훈 측이 단식 현장도 가고 네. 또 이게 좀 만나고 좀 그리고 이게 팩트를 밝혀야죠. 이거는 이제 가족들 그러면 사과하고 네. 이러면서 이게 좀 서로 포용하고 이랬는데 계속 조작됐다 하면서 그럼 소명해가 조작을 소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저도 안타까운 게 상황이 내려봅니다. 하지만 이건 어쨌든 자초위난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앙금이에요. 양치청 사이에도 도저히 당분간은 참 이게 그 앙금이 해소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하나 짚고 싶은 게 네. 지금 보수의 가치와 철학이라는 게 뭐죠? 뭐 본인들이 뭐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 자유의 극대화. 자유국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익명 게시판에서 뭐 비록 좀 짜치는 일이긴 하나 가족들이 거기에서 썼어요. 절대 수령님을 모욕하는 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 진짜 절대 수령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한동훈 전 대표는 절대 수령님인 윤석열에게 대항했던 그 숨어서 그 글을 썼던 그 죄로 표현의 자유가 일단 박탈당해져 있는 거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절대자 수령님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의 철학과 가치는 어디 갔는가 이걸 첫 번째로 좀 짚고 싶고 근데 이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때 애초에 독약을 삼켜서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어게인 8호부터 한동훈을 제거하라. 그 목표를 띄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중간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뭐 칭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사이가 뭐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참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장안 대결은 끝이 없이 지나갈 것 같고 다만 중간에 장동혁 대표가 치명적 실수를 하나 저질렀거든요. 네.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예요? 문구를 2번이나 수정했잖아요. 당무감사위도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언론에다 이걸 발표를 하는데 그 문구를 수정할 정도의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면 특정한 누군가 인사조치를 할 때는 이거 아주 예민한 문제니까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너무나 큰 빌미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원에서 두고두고 이것은 화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는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우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6월에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어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당은 말이에요.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존재이유와 가치가 살아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를 안 해본 정말 초짜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선거를 지금 몇 개월 앞둬놓고 이따위 행동들을 합니까? 진짜 이따위라는 말 저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데요. 아까 저 최고위원 몇 사람이 그 이제
그 호명했잖아요. 네. 김재원, 김민수, 조, 뭐 광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6월에 지방선거가 완전히 그 폭망한다. 이 사람들 다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 측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지적을 하시던데 딴 거보다도 그 북한 수령식, 나치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정치라는 거는 내 기분을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듣는 유권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느냐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강해요. 그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도 나치라는 말은 함부로 안 써요. 근데 이게 뭐냐.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서 변호사가 그러셨나? 결국은 장동혁 지도부의 정당성을 준다는데 그 정당성이 아니라 원래 그 지도부가 왜 그렇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고 지금 정말 어안이 얼척이 없는 일들을 벌이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고요. 네. 익명 게시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 다 오픈해가지고 정말 한동훈 가족이 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의 가족만 쓴 게 아니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욕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털고 나가든지. 그래서 여기서 잘 그 부각은 안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왜 두 분이 대화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말 안 하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라. 그다음에 이 나라를 생각하라. 정당을 이거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아까 명태균 얘기도 했지만 오세훈의 그 앞날이 조금씩 밝아져요. 그런데 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세금 떼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에게 되게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자꾸 당에서 분란이 돼가지고 중도 확장성이 줄어들어서 낭패다 지금 뭐 그런 그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그래서 크게 문제 없다.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명태균 때문에 기소당하고 이럴 때 오세훈의 입지가 어땠어요. 그런데 둘이 싸우는데 어쨌든 거중주 안 들어요. 오세훈 아니라 누가 와도 지금 안 듣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도 그 약간의 그 승자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장동혁 대표하고 맞붙는 것보다 내가 당신보다는 한 수 위다. 당을 생각한다. 나라를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똑같은 싸움꾼밖에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저는 한장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농담입니다. 예. 근데 아니 왜냐면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적었으니까 어쨌든 누가 더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능성은 없고 그럼 이제 제명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은 뭐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네. 전부 연대해서 가야 된다. 그렇겠죠. 뭐 이런 절박한 입장일 거예요. 이준석 대표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 화해를 촉구하지만 서울시당 위원장이 딱 절반으로 반반 나뉘었어요. 42명 중에 네. 21명은 이제 제명이 좀 과하다. 배현진 의원부터 네. 이런 의견을 냈고 네. 또 거기에 동참 안에 21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딱 서울시당 이 절반 반반 쪼개져 있거든요. 조금 이게 그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네. 그러나 저는 이래봐요. 이제 서울시장 정도면요 인물 보고 찍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정당보다. 따라서 이게 국민의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오세훈이 낫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개인기로 저는 돌파할 수밖에 없다. 개인기로 정당을 100% 정당만 가지고 이렇게 당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사선 의뢰 관록이 있잖아요. 사선시장 이런 게 개인기로 돌파해야죠. 문제는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 민주당에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원팀으로 뭉쳐 있습니다. 시너지가 훨씬 크게 날 거예요. 그 얘기도 맞는데 네. 부동산 두고 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민주당은 원팀으로 뭉쳐 있을까요? 원팀 아니죠. 김민석 총리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당대표 꿈이 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해서는 본인은 본격적으로 원칙적으로 통합론자지만 시기와 절차, 뭐 방식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권 대결은
이제 좀 보다 더 양지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죠. 원래 수면 아래에 좀 있었던 건데 뭐 이 발언을 통해서 조금 뭐 올라왔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것을 발표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실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고, 근데 이제 다만 이걸 합당을 확 해버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의견들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는지 얘기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처럼 시기 조절 뭐 지금 굳이 지금이 아니라 뭐 내년 정도에 뭐 선거가 없는 해에 평원기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선거 공학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서로 엄청난 생채기를 남기게 돼요. 그랬을 때는 과연 이 합당 제안이 제대로 된 제안이냐 사후적으로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요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8월 달에는 상당히 세게 뭐 붙을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바둑도 훈수를 두면 잘 보이잖아요. 네. 제가 외부에서 민주당 보면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요. 합당은 100회 무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세요. 어차피 조국 당은 2, 3% 지지율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광역단체장부터 하면 민주당이 다 독시하거든요. 그리고 조국 당이 좌쪽에 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어차피 민주당 후보 찍지 국민의 후보 안 찍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중도에서 조국에 대한 반감이 있잖아요. 중도가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 민주당이 조국 당한테 지분이라도 얼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라도 네. 흡수합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밀어붙인단 말이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가 아마 이 8월 달에 염두에 두고 내가 조국당 합치면 당원이 대거 영입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김민석하고 8월 때 붙을 때 내가 유리하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요. 네. 저는 이걸 기획한 게 김어준이라 봐요. 네. 그럼 왜 그러냐. 김어준 입장에서 계속 이 정청래하고 워낙 밀착해가지고 김민석을요. 네.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넣지 말라는데 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왜 넣지 말라는 이런 거 넣고 있어요. 이건 물 먹이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김민석을 서울시장 후보 였는데 정원호한테 밀린다. 그럼 김민석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정원호한테도 밀리면. 따라서 이걸 봐도 저는 김어준 씨가 완전히 김민석 총리를 엄청나게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게 저는 8월달 전당대 염두에 있는 음모다. 아. 당장 실익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 그럼 정청래 대표가 선당 후사가 없다. 자기 정치죠. 예, 자기 정치만 한다. 당 대표답지 않다. 그렇죠. 아, 정 의원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나름대로 그 조국 혁신당을 영입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더 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 대표 경선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다. 제가 보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그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봐요. 단순 명쾌하게 복잡한 함수 관계도 산수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지형의 배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겠죠. 본인이 대권을 장악을 했는데 자꾸 자기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어저껜가 국세청장한테 화내는 거 보니까 여전히 그 성정은 살아 계시더구만요. 네, 그 성질 내시는 거 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로서는 요번에 그 당대표 경선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기지 않으면 자기는 활로가 없다라는 절박성이 있고 그 배우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제 생각으로도 김어준 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김어준 씨 모방하는 이 구구파의 또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나도 김어준 따라 하리라 해가면서 요지경이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 김민석 총리도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합당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아니 이제 합당 노력을 하겠죠. 이미 당 대표께서 던졌기 때문에 뭐 여러 구성원들은 뭐 문제가 좀 있지만 그거를 최대한 좀 억누르면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합당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헌 문제라든가. 뭐 그리고 뭐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 국가 그리고 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이 뭐죠? 이게 땅을 뭐 국유화하는 거
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 문제.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토론이 뭐 찬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깊게 논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그런 논쟁을 억누르고 서로 동의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걸고 있는 문제들이 아마 이게 치열하게 나타날 거고 무엇보다 또 큰 문제가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민주당은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자신을 도와줄 당원들을 입당을 다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의 후보자들이 들어왔을 때 민주당 후보자들이랑 어떤 룰로 경선을 하게 되는 거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해관계 다를 수 있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200만 당원하고 자기네들 17만 당원인가요? 이러면은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뭘 보장해 줄 건가? 근데 이제 지분 보장 없다고 사무총장께서 선을 딱 그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문제들이 얘기되는 순간 폭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유능하게 좀 잘 돌파해내느냐 그게 이제 지도부에서의 뭐 이제 고민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지층 간에 지금 서로 뭐 이렇게 증오하거나 이런 말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합당을 해도 문제고 합당하기 전에 이미 이제 뭐 서로의 증오감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면 이건 합당한 실익이 뭐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월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될지 안 될지를 아직 예단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진짜 조언입니다. 진심으로 네. 합당을 하는 거는 필요할지 몰라도 네. 대선 앞두고 해야 돼요. 음. 지방선거나 총선 때도요. 뭐 지민 비조 정도는 몰라도 그게 지분을 대주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효과가 훨씬 나눠먹기 많을 거예요. 근데 대선 때는 조국과 정청래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별도로 놓으면 표가 분산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타이밍이 대선 전으로 잡아야지 지금 지방선거 전에 잡는 거는 정청래 자기 정치가 분명하다 봅니다. 근데 다음 대선 전에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따로 가야죠. 아 지방선거 때까지는. 총선까지. 근데 지금 대선 때 합류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이미 근데 카드가 다 나왔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둘 물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전당원 투표를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아마 요즘 이게 당원들이 정청래 그동이 대표가 많이 당원들을 확보했더라고요. 또 여론도 제가 보니까 국민 전체는 반대가 많아요. 네. 국민의힘 쪽에. 그러니까 조국당이나 민주당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통합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 보는데 그게 나중에 후유증이 클 겁니다. 후유증이 클 거다. 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횟수로는 2년이 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대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권에서 결국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덧셈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왜곡된 덧셈이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내가 대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동훈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왜곡된 뺄셈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표에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정치적 기질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그 정치와 일정 정도 선을 긋고 나는 실용적으로 정책을 잘해서 평가받겠다고 할 것인지 이게 제3자 외국 사람이 볼 땐 관전 포인트고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생하고도 다 연결된다는 점에서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당원 투표를 할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예. 네. 조건은 뭐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합서 당원 투표를 할 텐데 네. 이게 최근에도 1인 1표 얘기할 때도 근데 보면 투표율은 낮고 네. 찬성률은 높고 네. 이렇게 해서 될 가능성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보통 당 대표가 이거 추진을 하게 되면 뭐 그거에 의지가 있는 당원들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그럼 이제 그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또 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또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투표율이 낮은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뭐 꼭 정청래 대표한테 유불리냐 이게 아니라 전체 진영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수행해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여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도 잘해 주셨는데 단일화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통령 선거라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명분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총선이긴 하지만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대1 구도로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양성의 정치도 얘기하고 또 특히나 호남과 영남은 일당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한 당으로 다시 일당 독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호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서비스가 또다시 뭔가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벽을 또 보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조국혁신당의 존재로 인해서 민주당도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선택지가 또 하나로 된다고 한다면 정치 서비스가 또 낮아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유의미하다. 근데 이거를 합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면에서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동학은 반청이다. 아니 반청은 아니에요. 반청은 저는 아니고. 당대표를 따라가지만 당대표를 따라가지만. 이 문제가 눈이 뻔해 보이니 이 과정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좀 생길 거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이게 썸이라고 했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 양 대표가 다 합의하에 밝혔으니까 네. 최소 약혼인데 잘 안 되면 파혼인 거잖아요. 그럼 상처가 양쪽에 다 세게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이민자와의 갈등 물론 뭐 조국혁신당 이민자는 아닙니다. 원래 한 가족이었는데 네. 워낙 또 따로 살다 보니까 이게 화학적 결합이라든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서로 이게 합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조금 뭐 1년 반째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시기가 지금 너무 짧아요. 또 시간이. 너무 어렵다. 3월까지 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 지금 우려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하나만 더 이동학 네. 민주당 얘기니까 네. 자꾸 물어보는데 어쩔 수 없는데 한준호 의원이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지사에서 지금 출사표를 내는데 약간 좀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상황에서 확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친명 친청이나 이런 식으로 당내 경선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의 말이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죠. 정치적 네. 의미는 있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이 이 공교롭기도 하고 그 상황이 지금 이거를 이제 서로 메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짧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설익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합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합치지도 못하고 파열음만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최악인데 그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동학 최고였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 주목! 면허증 챙기셨습니까?